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일부 인사 논란과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해진 여야의 당권 경쟁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작년에 이제 두 차례 나오셨고 올해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요즘 즐거운 얘기를 해드릴 게 없어서 방송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네, 요즘에 일단 근황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어떻게 저는 이제 1년 동안 여러 차례 이제 당 수석 대변인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조금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재충전하고 또 국민분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게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저희 당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전당대회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오늘 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한 배경, 의원님 좀 어떻게 읽으실까요? 저는 뭐 이게 자진 사퇴라는 표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자진 사퇴로 마무리한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왜 여기를 가게 됐는지부터도 사실은 좀 굉장히 잘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분이 했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은 뭐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분이 이제 국민통합 관련된 비서관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예. 발언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용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분인데 정규재 주필이 이제 추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추천했는지 또 아마 뭐 다 드러나 있는 뭐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표현들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다 알고 데려갔는데 네. 조금 저도 사실 좀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쪽의 의견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에 뭐 맞는 뭐 이런 인사라고 생각했으면 훨씬 더 좋은 분이 많은데 네. 왜 하필 이분 모시고 갔는지 뭐 이력도 보니까 이제 공학을 하신 교수님이시고 저희로서는 그 과정 전반이 그냥 정규재 전 주필님이 추천을 했다는 것도 외에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좀 납득은 좀 안 가긴 합니다. 예. 그렇게 보셨군요.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강 후보자는 야당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는 더 이상 지금 발목 잡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뭐 강행을 하시면 방법은 없는데 이거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 워낙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반대하는 거를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시면 아까 제가 누굽니까 저 강준욱 비서관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왜 이 강선우 후보자를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로서야 뭐 이렇게 고집을 부려주면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인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반사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의 장관 아닙니까? 네. 여성 가족 정책을 총괄하셔야 되는 분이 이렇게 출발도 하기 전에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그 부처의 핵심적인 업무와 관련돼 있는 도덕적 결함을 가진 분이 하면 실제로 앞으로 장관이 되더라도 일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분을 왜 이렇게 두둔을 할까? 오늘은 뭐 또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냥 갈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나서서 정말로 2차 가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뭐 일종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보좌관이 이상하고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라는 것은 뭐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유난스럽다 뭐 꼭 그렇게만 볼 것 아니다라는 식의 이를테면 변명 방어가 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분을 장관으로 쓰는 것은 저희로서는 장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예, 예. 24일까지 국회의원이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거는 거의 뭐 임명으로 고민하는 가겠다는 수순은 모양새는 취하는 것 같지만 네.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임명을 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여기서 뭐 또 다른 뭐 큰 문제가 그 이틀 사이에 불거지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이제 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날까요? 이게 저희 당의 공세라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제기한 문제고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누구보다도 이분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면 계속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당에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쟁점이라면 이제 야당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전환길 씨가 이제 또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제 전 씨 언행에 문제가 있는지 당원 당규에 의거해서 이제 처리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전 씨가 10만 당원을 양성해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씨 입당 논란과 또 전 씨의 당내 영향력 행사 뭐 발언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환길 씨라는 분이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는 사람이냐라는 부분. 뭐 자연인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입당한 사실을 몰랐고 이제 최근에 알게 됐다는데 다만 이분이 워낙 영향력이 큰 일종의 정치적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의 발언 가운데 저희 당이 전면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이분이 10만 명을 입당을 시키든 20만 명을 입당을 시키든 저희가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뭐 이분이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입당을 하셔가지고 저희 당의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운영의 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혼선을 초래하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길 씨를 누가 저희가 이제 일부 주자들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별해라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쫓아내라, 뭐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조금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테면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 당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가 있으나 네. 그러나 이분의 정치적 견해를 저희가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당권 경쟁 살펴볼 텐데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희 당이 3년 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다가 당을 떠나게 되고 계엄이 있고 네. 또 대선을 치르면서 패배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권을 뺏기는 이 과정에 누적된 저희 당의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념의 문제로 지금 전선이 형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당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습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보수 정당의 재건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데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네. 이런 데 대한 일종의 그 자질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뭐 계엄을 옹호하느냐 그럼 탄핵을 어떻게 했느냐 뭐 또 뭐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이런 쪽으로 지금 가서 일종의 그 후보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선거가 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조금 전에 김종혁 그 전 최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죠. 이분 얘기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저도 하거든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든 김문수 전 후보님이든 네. 뭐 본인이 나와서 경쟁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저는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정당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게 정당이 활력이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본질보다는 그 변두리 이슈에 저희가 너무 매몰돼서 뭐 극우 뭐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희 당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뭐
쉽게 표현하면 이걸 통합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어쨌든 힘을 모아서 민주당과 어쨌든 앞으로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저희 당의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담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더 일찍 있습니다. 8월 2일 한 열흘 남았는데 당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폭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의 순회 경선이 취소가 되고 전당대회 당일에 완샷 경선을 이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글쎄 저는 이제 지금 의외로 정청래 후보가 그 표가 좀 네. 많이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의원님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는 분이어서 뭐 저희가 나쁠 건 없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은 정치 전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도 재건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민주당도 결코 지금 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는 리더가 여야에 저는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적합한지 박찬대 의원님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네. 이 정치를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고 정치를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정치를 너무 싸움으로 몰고 가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3년 남은 22대 국회의 여야의 리더가 되면 정말 저는 우리 정치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뭐 누가 되시든지 간에 민주당도 좀 그런 뭐 상생의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또 그 대화의 리더십이랄까? 네. 또는 의회주의자랄까? 뭐 이런 분이 조금 여야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정치를 좀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여야 뭐 어느 곳 할 것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찾아온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이 경남 산청인데요. 이 대통령이 어제 산청을 찾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세종시의 급류 실종 사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그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산청은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네, 큰 네. 화재가 나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 이재민들이 정말 큰 네.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정치가 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해드리고 또 재정 지원 이게 뭐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리고 날씨 지금 폭염 속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네.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직자들도 이럴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튼 그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 당도 오늘 그 예산에 이제 저는 오늘 국회 상임위도 있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못 갔는데 저희 당 지도부가 전부 이제 예산에서 이제 수해 복구 이제 돕고 계시는데 네. 정말 우리 저 피해 입으신 분들 정말 빨리 좀 저희가 정치가 이럴 때만이라도 싸우지 말고 눈물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기 이제 제가 초반에 오늘 저희 이제 그 뉴스 프로그램의 세 번째 출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연하셨을 때 품격의 언어가 실현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포부를 밝히셨고 두 번째 출연하셨을 때 그런 정치가 현실 정치에서는 어렵다는 걸 체감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7, 8개월이 또 이제 흘러서 출연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 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초반부터 쭉 역할을 하셨고 국회 이제 기재위에서 최근에 이제 법사위로 예, 옮기셨어요. 법사위. 예. 지역구 서초구 을에서도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당내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를 구현하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좀 거창한가요? 제가 나올 때마다 품격 있게 정치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네.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유난히 느끼고 그 부분을 있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꼭 이렇게 우아하게만 할 수 없는 게 정치고 다소 거칠더라도 또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를 또는 저희 지지자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지난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어쨌든 여야 정쟁의 전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성찰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는 국민들이 나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서 나라를 발전시켜 달라고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여성부 장관 후보자님도 그 일종의 이제 갑질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네.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 당도 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좀 뭔가 좀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에 다시 한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가다듬는 중이시고 예. 이제 몇 개월 지난 후에 출연하실 때는 그 생각을 정리해서 네. 말씀을 예. 하시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네. 너무 죄송스러운 게 많아서 정치가 가장 죄송스러운 게 어떤 건지 희망을 드려야죠 국민들에게.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희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요즘 어디 가면 야단 맞기 바쁘거든요. 네. 우리 아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좀 잘해 저희 SBS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이신데 네, 네. 딱 들어오자마자 좀 잘해 그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보통 때 덕담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평생 가장 센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 현장에서는 이제 많이 좀 요새 표정이 좀 굳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 여전히 좀 부드러운 모습들을 봐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개월 후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